잠시 그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 이제 살펴보니까 이 강사님은 현재 참나 찾기 수련은 충청 지원장으로 계시고 현재 서남법인 한국중진과학회 이사님으로 계시면서 또 교수님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진건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안녕하세요. 제 오늘 호흡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참나찾기 수련원 충청지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근이라고 합니다. 전에 들으셨겠지만 서령산 선생님 저희 선생님 되시고요. 저는 이제 충북대학교에서 사실 제 전공이 전기공학입니다. 초등기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쪽 강의는 안 하고 이쪽 수련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살이 쪄서 이거 다 주저하나 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내 안의 의사를 찾자라는 아주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가 그거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식과 치유라고 해서 했는데 분명히 제가 공부한 걸로 보면 내 안에 의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치유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거는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암이라는 거거든요. 알아차려야 그러니까 내 안에 병증이 뭐가 있는지 알아차려야 뭐 치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아니면 뭐 병이 있다면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치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진단이 중요해요. 진단이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몇명 안 될 것 같은데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4분, 5분. 치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진단을 치유가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제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이 치유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치유도 중요하죠 물론. 근데 진단이 안 되면 치유법을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진단을 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인식인 거고 그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치유법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치유법 그리고 그 치유법 중에 하나의 사상개혁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 명상 그 명상을 또 단체로 하는 걸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천지인합의신법 요때는 직접 실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강의한 내용과 여기서 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이 좀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네. 그리고 끝나서 질의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쓰면 우리가 안다, 알아차린다 그 말이 인식한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인식이나 지각이나 인지나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요 안다는 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책이나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체험이 더 더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서 중에 논어에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한자로 딱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논어의 천문에 나옵니다. 하기 쉽지 불협비어로하다고 배워서 익히지 않으면 때때로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것만 있으면 안다고 생각해요. 체험이 없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 체험의 정도에 의해서 이 알매 수준이 올라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식도 내가 공부를 통해서 올라가야 하지만 체험도 따라주지 않으면
이 알미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나 체험을 통해서 알미 생기면 그 알은 세상을 바라볼 때의 내 기준이 돼요. 내가 뭐 여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좋은 걸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루는 책으로 돼 있으면은 뭐 이해하든 못하든 뭘 전달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이 많으면 전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기, 신, 영 이런 걸 다루게 되면 뭐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쌓아진 지식을 가지고 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를 내리면 요걸 기준으로 내가 생각으로 아 이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기본이 되는 게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 생각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하다못해 그 지금 정신과학에서 굉장히 이번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논문을 많이 다뤄보신 것 중에 띵킹이라고 하이데거의 띵킹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기준을 하느냐 이런 건 별개 치더라도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띵킹은 우리가 평상시에 뭐 집에다가 푸트박에 누룽지 났네 이런 건 생각이라고 치지도 않아요. 뭘 띵킹이라고 하냐면 thinking about이에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걸 놓고 하는 생각만 생각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진짜 중요한 생각은 most provok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provoking이라는 단어는 thinking about이에요. 내가 치유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이런 것만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것만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most provoking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자기가 살면서 나는 이걸 꼭 해야겠다. 우리 원장님 들어오시니까 이 좋은 거를 많은 분들한테 베풀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겠다가 제가 볼 때는 약간 만나면서 들은 거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신 것 같으셔요. 그래서 혹시 여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내시냐 할 때 아직은 이제 이게 전체적인 삶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죠. 내 인생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 이런 게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모여서 이 생각이 모이면 사실 염하고 상이 좀 다릅니다.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을 염이라고 하거든요. 상은 뭐냐면 우리가 명상 또는 뭐 이럴 때 생각은 뭐냐면 어떤 일들이나 대상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 와서 이 치유 수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돼. 근데 어떤 날은 또 안 돼. 이런 것도 있고 처음에 왔을 때 이 치유예법에 대한 인식과 지금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길을 걸어가시는데 누가 자기 발을 탁 때리면서 친구야 하셨어요. 근데 돌아봤더니 초등학생이 친구야라고 했어요. 우리 회장님 초등학생이 딱 때리면서 친구야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 나이는 친구가 친구한테 하셨으니까 빨리 학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최홍화 같은 친구가 많아가지고 무슨 좀 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뭐 뒤통수를 살짝 치면 모르겠는데 아주 팍 쳤어요. 뭐 싸우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맞는데. 또는 정말 나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드는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그게 상입니다. 상. 그리고 그렇게 잡년들과 그런 생각을 다 합쳐서 이 상은 밭에 내가 콩 심었다고 콩만 나는 게 아니라 뭐 바람이도 나고 여러 풀들이 나죠. 이런 잡년들까지 포함한 모든 생각이 사예요. 그래서 뭐 공산주의 사상 그러면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뭐 이런 모든 걸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체험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의 편견이 이 편견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편견이라는 거는 이따가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치우쳐진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우파 좌파렇게 되는 게 아니라 치우쳐졌다는 생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제가 볼 때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보는 이 대역을, 주파수 대역을 가시감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시대역 한참 밑에가 가청 주파수라고 있습니다. 대강 설명을 드리면 20Hz에서 22만 Hz예요. 20kHz까지가 가청 주파수인데 한 17kHz부터는 23살 이상이 되면 거의 못 듣습니다. 고주파 영역에서. 그래서 이걸 SBS에서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실험을 했어요. 고등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시고 칠판 쓰시고 그 휴대폰 벨을 여기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시끄러워서 다 듣는데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쓰고 계시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이거는 너무 파장이 높아가지고 파장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요. 780나노미터에서 380나노미터를 인간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700에서 400나노미터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원장님 같으신 분은 이거보다 좀 넓은 영역을 더 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요 대역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 있어요. 또 요 대역을 통해서 이거를 안식, 여기서 말하는 육식이 아니라 눈으로 봤다는 안지식, 눈으로 생겨진 지식, 안식. 이거는 이식이겠죠. 아니, 비설, 신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은 결국은 그러면 요 사이 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요 사이 대역이 있으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수련들이 이런 내역이 있는 걸 가지고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어떠세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졸릴 시간인데 다 식사하시고 눈이 똘감똘한 시간 오니까 가급적 안 재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안식이 있다는 건 내가 어느 영역을 보는 거예요. 이 똑같은 대상을 걔가 볼 때는 흑백으로 보겠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받아들여지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편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세상을 판단되는 건 눈으로 본 거, 들은 거, 또 몸으로 느낀 거, 맛본 거 이런 걸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는 정말 좋은 수련이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 왔다가 그냥 가시기도 하시고 이 판단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아차리는 건 지각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신기하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굉장히 잘 나눠놔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근육역학을 통해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감각적 지각은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눈이나 귀로 들어와서 있는 지식, 이게 감각적 지각이에요. 사실 이 감각적 지각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센서의 기능이 달라서 더 좋은 센서가 있는 분, 눈이 더 좋은 분이 있고 저기 몽고에 있는 친구들은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은 저 강가에 있는 콧구멍 2개 보면서 악을 보거든요. 저희는 못 보죠. 보통 이렇게 안 보이니까. 몽고에 있는 친구들은 4km까지 본다 그래요. 이 감각적 지각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그대로 계시죠.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을 회장님을 이렇게 보는 것과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안경 쓰시는 분은 아시죠? 보이는 모습도 다르지만 제가 보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회장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멋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감각적 지각도 뭐가 다르다? 수준차가 다르다. 우리는 봤다, 먹었다 이런 거에 굉장히 획일적으로 그 통일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내 눈, 내 귀의 성능에 따라 어떤 분은 그러니까 영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물론 수련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신학을 깊게 하신 분들도 듣거나 보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 않다면 태어나면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분도 많아요. 문제는 그런 경우에 이거보다 넓은 영역을 보게 되니까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회다 보니까 눈이 두 개인 사람이 다 있다 보니까 하나인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아니면 세 개 있는 사람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인도를 가보니까 브라만이라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 얼굴이 네 개예요. 이렇게 다. 왜 네 개냐면 천지 사방 온 우주를 바라본다는 의미, 살펴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네 개인 브라만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다면 더 나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두 개, 하나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여기는 것 때문에 사실은 편견이라면 놓아줄 수 있는데 내가 편견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놓아주지 못하니까 아닌 사람으로 치부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좋은 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귀신을 본다거나 영적인 걸 본다거나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지기가 좀 안 좋은데 그런 거 어둡게 본다거나 아니면 또 그걸 컬러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보다 넓은 영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감각적 지각은 말씀드렸듯이 이거보다 넓은 영역을 보는 사람들의 지각을 고감각적 지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요 수준 차이가 있어요. 연관을 봐도 어떤 사람은 연관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성능이 다 달라요. 이 눈도.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보다 보니까 이 고감각적 지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못하면 자칫하면 자기만 보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거를 편견이라고 여기지 않고 맞다라고 하는 그거만 나가요. 맞죠? 그분도 맞아요. 다른 분도 맞아요 이러면 괜찮은데 나만 맞아요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일반인들은 잘 못 보니까. 근데 그걸 보는 분들도 다 수준차가 달라요. 문제는 내가 수준이 되지 않으면 골라내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수준차가 있는데 어느 분이 잘 보는 건지 어느 분이 제대로 보는지 이게 문제는 내가 그 수준이 올라가야 여기 보이거든요. 아래가. 아래에서는 이게 어느 구에 맞는지 이걸 골라내기 어려워요. 이 수련이 저도 이제 수련을 하지만 전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판단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수준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수준이 올라오면 떠나라도 안 떠나시거든요. 보통은. 하나 남았죠? 센서리 퍼셉션과 하이어 센서리 퍼셉션을 그나마 뭐 보거나 듣거나 감각을 쓴다고 해요. 어쨌든 뭐 눈이 더 좋은 눈을 갖고 있는 분이 뭐든 하거든요. 근데 이 초감각적 지각은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되죠? 아까 회장님 딱 그러셨어요. 어떤 오더가 큰 게 들어왔는데 그냥 안 해야 되겠다. 딱 들어오고. 이런 걸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써요. 근데 알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 내릴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느냐? 다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감각적 지각만, 고감각적 지각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히나 여기 와서 시험을 빨리 일어나는 분들이 몸이 예민한 분들이에요. 이 고감각적 지각이 눈, 코, 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몸이 예민하다든지 이런 거 다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고감각적 지각이 안 돼 있으면
바리스타나 소믈리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맛으로 다 평가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 술 만드는 분들도 술 안 먹어요. 이 입을 딱 그 맛을 딱 해서 자기가 만들었을 때만 딱 간만 보지 평소에 술을 마시면 이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진짜 내 안에 초감각적 지각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요게 의사라고 칭할 수 있는지, 석가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임해 있는 성령, 석가는 불석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게 정말 내 안에 있는지, 만약에 내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의사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치유의 성령이 기운을 핀다면 의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불석,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보다 훨씬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석가도 그러셨습니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알면 부처고 모르면 중생이다. 이런 거는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닌 석가뿐만 아닌 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저 의사를 제가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몇 가지? 좀 이따 실습을 해볼 거예요. 아, 혹시 저기 커피 원두 있나요? 하고 마늘. 네, 마늘. 왜냐면 우리가 이 마늘이 우리가 기본 음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이 초감각적 지각이 있는 분들이 누구나 다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분은 마늘이 몸에 안 맞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맞고요. 이거는 머리를 판단 내릴 수 없어요. 마늘에 있는 사포닌이나 이런 게 뭐 대부분들한테 몸에 좋고 정력제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또 커피가 안 맞고 뭐 그래서 뭐 있으면 오이나 아까 토마토 하나 있네요. 토마토, 마늘 이따 쉬는 시간에 그리고 쌀 그냥 쌀알 있으면 쌀알 아니면 밥알 아까 하나 하면 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그리고 커피 알 있으면 커피 알. 그걸 가지고 사상체질의 요 네 개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뭘 갖고 할 거냐? 이걸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 어떤 영업의 보고장이 안 올라왔는데 그냥 딱 얘기를 그 업체 듣는 순간 딱 알아차려. 알아차리기 전에 알아차리는 게 내 안에 있느냐? 이런 걸 놓고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뭐 여기가 이제 또 치료하신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병들은 대부분 뭐 성인병이라 그래요. 생활습관병이에요. 생활이 잘못돼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상의학적으로 보면 나한테 맞지 않는 것들을 먹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몸이 망가질 때 잘 보면 그때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데 입맛이 당겨가지고 땡겨온다든지 해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 겉으로는 생활습관병이 거의 다 지배적이고요. 또 하나는 내 사고방식이야. 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편견이라면 다른 분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여유로운데 편견이 아니니까 나는 옳죠. 특히나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 생각을 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정도 받고요. 내 삶에 나를 결정내려요. 나는 정진근이라는 걸 결정내는 이 사람의 행동,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른 것들을 차치하고 옳다라고 이렇게 놓아주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통수를 맞았는데 세 경우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요. 정말 30년 만 친구 만나면 여기 졸업하신 지 30년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쳐서할게요. 만나면 반갑죠. 그죠? 아픈 것보다 안 가면 우선일 거고 최홍만 같은 애한테 맞으면 워낙 세게 맞을 거니까 아프기도 하고 대들지도 못하겠지만 일단 법은 뒤잖아요. 주먹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맞았어.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의해서 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점들이 생기고 얼마나 제한적으로 삽니다.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진단, 알아차림 이건 이제 뭐 한의학에서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망진, 문진, 이 문진은 실제로 그 뭐 청진기 같은 걸 뭐 의사가 간다면 해사하는 거고요. 요 문진은 오늘 뭐 드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봐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절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맥진이 많이 알려져 있죠. 맥을 짚어서 병의를 찾아내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사실은 그래요. 감각적 지각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사실은 한의사가 진짜 제대로 하려면 어려서부터 이 맥 짚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교육상으로 보면 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가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왜 수학 시간이었는데 아까 고등학생은 소리 다 듣는데 선생님은 못 들었다고. 사실 좀 태화가 된 다음에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아빠가 한의사면 할 수 없이 아들도 한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얘기해 주거든요. 잘 맡으라. 이분은 한 달 남았다. 이거 6일 남았다. 5일 남았다. 진짜 한의사들이 읽어내거든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다 감각적으로 익혀내야 되는데 이걸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이 감각적 지각은 그래서 체험이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음용 근육 역학이라는 건 카이네사이올리즈라는 걸 하는데요. 이게 생긴 지가 한 64년에 생겼으니까 한 50년, 60년 정도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대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면 나한테 힘이 세지고 운동용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한테 수영선수나 달리기 선수들한테 0.1초를 단축한다는 건 연봉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음식을 가지고 정말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79년도에 64년도에 이 조지 굿핫이라고 이름도 좋아요. 좋은 마음입니다. 굿핫이. 그 이로운 식품과 해로운 식품은 차이가 있어서 이로운 식품을 먹으면 나한테 힘을 주고 해로운 식품을 먹으면 힘이 빠진다. 이 사람들 이름 좋죠? 이거 선물 받으시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라고요. 이분이 79년도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면 힘이 세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힘이 빠지고를 논문화합니다. 여기 내려갔네. 이 오무라 요시아키는 미국 사람이에요. 일본계 미국인인데 임상병리학. 저는 제가 2년치 않게 이분 책을 봤는데 요즘은 구하려고 때가 없더라고요. 그 오링 테스트를 가장 많이 보급한 분인데 병을 진단할 때 이제 병이 있는 부위에 이걸 대서 뭐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하죠. 병이 있으면 힘이 세져라라는 생각을 하면 힘이 세지고요. 거꾸로 병이 있으면 뭐 힘이 빠져라면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진단하는 걸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셨을 때에 처음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테스트해가지고 먹어요. 자기가 안 세지는 건 안 먹습니다. 내가 먹었는데 힘이 세지는 게 좋은 건가요? 빠지는 게 좋은 건가요? 회장님 세져야 좋습니까? 제가 뭐 외부 강의할 때 가끔 물어보면 센 사람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대부분 분들이 다 대답을 하세요. 정력이 세지는 게 좋습니까? 빠지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나오죠? 그래서 힘이 세지는 게 이따가 제가 자기에 따라 힘이 달라지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정말 그런 초감각적 지각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믿거나 자기가 체험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에 강의하셨던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사모님 고치려고 이 사상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결혼을 좀 늦게 하시거든요. 36살 하시는데 2년 뒤에 사모님이 이제 미국에서 시카고 박물관 대학에서 하는 대학 미대를 다니세요. 근데 국내에 오셔서 결혼하시고 2년 만에 거의 반시불수가 돼요.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그런 게 좀 굴곡이 있어야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그러시다 보니까 병원을 갔는데 어떤 항생제는 괜찮은데 어떤 항생제는 반응이 더 나쁘고 이런 게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상의학을 가지고 하셔서 지금 사부님 많이 건강해지셨죠.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체질에 맞는 음식은 색깔은 힘을 세게 해주고 맞지 않는 것들은 힘이 빠지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따가 제가 해드릴 건데 웃는 표정을 지으면 표정만 웃는 것만 지어도 힘이 세지고 표정이 나쁘면 힘이 빠지고 지기가 좋은 자리는 당연히 힘이 세질 거고 명당이 힘이 세지는 데가 명당 아니겠어요? 그리고 힘이 빠지는 자리는 당연히 명당이 아니겠죠. 제가 그 부산도 여기 부산이 아니라 남산인가 그 남부 지역 소방학교가 있거든요. 울산 부산 해가지고 거기 강의 오면 이 소방관들이 힘이 세서 그런지 센 거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종선이셨나봐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으니까 명당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이 오링 테스트나 완력 테스트를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만 하면 형제가 그 산소에 가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공군이 있잖아요. 뭐 절하는 데면 있으면 형제가 여기 있는 형제들은 자손들 다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받냐 덜 받냐는 있지만 차이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료, 저희는 다른 집안이죠. 동료가 가서 여기가 이제 보통 머리짜리거든요. 올라가서 힘이 세지면 누가 뭐래도 명당짜리고 힘이 빠지면 아무리 좀 명당이라 해도 명당이 아닌 거죠. 힘이 빠지는데 어떻게 명당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해라라는 한들이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정말 음식이든 자리든 아니면 그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있을까? 아까 말했듯이 이 분이 만약에 내 안에 임한 기독교적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성령이라고 불린다면 불교에서는 내 안에 임한 부처를 보사나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절에 가시면 가운데 계신 분이 대적광정 같은 데입니다. 그때 가면 이제 비로자가 부처, 세상을 창조한 부처, 왼쪽에 있는 분이 보사나 부처, 내 몸에 임해 있는 부처, 그 다음에 현실에 드러난 석가, 오른쪽에 앉으시고 보통 절은 이제 가운데에 석가가 계시고 문수, 고현보살이 있게 되는데 큰 절에는 세 분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이쪽이죠. 성령의 이름으로 똑같습니다. 체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분들이 자기 것만 맡아 그랬죠.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세상을 관장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나를 주관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웃는 표정을 짓는 것과 웃는 표정을 짓지 않는 게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만약이에요. 만약. 안 믿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치유를 한다면 의사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약사야라고 부처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치유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들이 선사한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제 표현을 많이 쓰죠. 정말 골고루 드시고 계시나요? 나는 편식을 안 한다는 손 한번 드시겠어요? 나는 이건 절대 안 먹는다는 분도 계실 거고 싫어하거나 뭔가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덕 시간에 이게 착 거지잖아요. 그죠? 예, 이거 안 된다 착 거지고 그쵸? 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떤 걸 먹으면 토해.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돼요? 도덕을 믿어야 돼요? 내 체험을 믿어야 돼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고치지 못한다는 거는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뜻이지 골고루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맞는 것. 자, 그 집안에 보면 된장찌개를 주로 먹는다든지 김치찌개를 주로 먹는다든지 김치찌개도 김치만 하는 분도 계시고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가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결국은 돌아보시면 뭐 상어 지느러미 드시나요? 매번 드시나? 원숭이 보른 결국은 골고루 안 들고 계세요. 잘 보시면 편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리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엄마의 힘에 의해서 대부분은 요리를 어머니들이 하시니까 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요 음식이 자신한테 맞는 것들을 많이 먹어요. 건강한 분들. 소크라테스도 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경험을 해서 괜찮은 것들, 이걸 먹었더니 두드러기를 한다는 거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골고루 먹고 싶어도 사실은 다 골고루 먹기는 어렵거든요. 체질적으로 태음인들은 바다 고기인 회들이 거의 안 맞는 게 맞습니다. 회를 드시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조개라든지. 저 같은 소양인들은 고추, 뭐 파, 마늘, 부추, 고추가 나쁩니다. 살기 힘들겠죠,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겠죠. 다행히도 집사람도 서양인이라서 집에 파, 마늘, 부추, 고추 없습니다. 빼고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먹으면 특히 음식점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거 다 빼고 해주세요. 그러면 재료를 더 써달라고 하는데 분명히 전 재료를 더 써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가 그러죠. 제가 맛있게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달라고. 주로 가는 집만 갑니다. 어려워서. 보통 치유법에는 크게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의학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게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 수술을 도려내고 이렇게 하는 거. 한의학의 기본은 이 자연치유요법도 한의학도 들어갑니다. 이 일부를 하시는 것도 크게 나누면 이걸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소리를 이용한 소리 진동을 이용한 거기에 어떤 기운을 싣고 이런 거는 둘째 문제예요. 어쨌든 크게 나누면 그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있는 분들이 힘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 쪽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그것만 딱 분류를 해놓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본질적인 원리에 의해서 치유하는 거가 이제 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의사가 침을 놓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분리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해야 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미국 FDA에서는 침을 인정합니다. 나니까 실험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니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침을 놓는 경혈증이나 경락은 인정을 안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찾아서 놔야 되는데 그건 인정 안 해요. 근데 침을 인정 안 하고 싶어도 낳잖아요. 보여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서 그래요. 진단할 수 있는 기기가 없으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부가적인 내용들이니까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자연치유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기치료, 요새 침도 전기로 놓죠? 전기침도 있고, 그 다음에 벌침 가지고 놓는 것도 있고요. 음성 분석,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 가지고, 그것도 나한테 맞는 향이 있고요. 그것도 다 다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석유 한번 유행했듯이 자석실법도 있고요. 내 몸에 흐르는 피가 히모글로빈이 철분이 돼 있으니까 자석이 사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이 게르마늄 팔찌 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호흡 명상, 카이로프락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대체요법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각자의 전공들이 있겠죠. 뮤직 테라피도 있어요. 뮤직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깨졌네요. 어전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보네. 지금 몇 분 지났죠? 25분. 5분 쉴까요? 네. 5분 쉬겠습니다.